새말귀의 안내서 절대성과 상대성 제4강 차별현상.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가 계속 있어서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아기들이 있는 집이 이제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안 계셔서 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 가족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자, 오늘 지금 51쪽을 할 차례거든요. 51쪽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시간과 공간,
어디에서 왔는가?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모습에서요. 모습에서. 모습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죠? 무엇을 시간이라고 합니까?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생기는 그 선생님은 군대라고 했는데 군대, 곳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걸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봉기 씨 그렇죠? 오담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하나인 것에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시간, 모습이 사라질 때는 공간,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물의 비유를 하면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시간,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어떤 그 요소로만 있다가 다시 인연과 조건이 닿아서 물거품이 생기죠.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그것을 이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했는데,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법은 형체의 비유를 하면 유의법은 그림자와 같다. 근데 유의법과 무의법이 따로 두 개가 정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의법과 무의법도 하나를 두고 다른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우리는 늘 모습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몸뚱이 뇌를 바탕으로 하고 분별망상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별망상이 일어난 자리, 그리고 내 몸이, 나의 육신이 낳은 그 바탕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가장 이해도가 높습니다. 요새 제가 문자를 허공을 자꾸 보내고 있지요. 허공을 보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허공과 같다. 우리의 성품이 허공과 같다. 우리의 본성이 허공과 같다. 진짜 나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그 말씀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허공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느냐? 근데 모습이 없으니 언제라는 말이 들어붙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라는 말이 들어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진 자리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공간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유의법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있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만 우리가 말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인 자리도 아니지요. 하나라고 이렇게 턱 드러나서 하나를 콱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46쪽에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절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절대성이 나온 허공에 따로 있고 상대성이 나온 허공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용으로서 상대성을 놔두고 바탕으로서 절대성을 놔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 지금 문구는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을 할 때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이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치를 이해하기가 매우 명료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은 무위법이고 상대성은 유위법이다. 절대성은 변함이 없는 것, 모습이 없는 것이고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에는 두 개를 이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가짜를 가짜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잘못은 뭐냐 하면은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딱 들어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딱 들어앉아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가짜를 가짜인 줄만 알면 들어앉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맨날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로또 1등 당첨된 얘기를 하는데,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절대성의 바탕인,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이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치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빨리 이해를 하고 잘 습득이 돼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조금 좀 또 더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방향을 딱 바로 잡아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에 걱정이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길을 알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혼자서는 잘 못 가지요. 왜 못 가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했기 때문에 그 뒤바뀐 생각이 그 두께가 말도 못하게 견고하고 오래 묵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렇게 내가 설사 결정이 되고 안다고 해도 그 습관 때문에, 습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평생을 보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절대성과 상대성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47쪽에 절대성부터 한번 읽어보죠. 허공성 그 위까지요. 자, 시작. 바탕, 체, 모습 없음, 말과 뜻이 붙지 않음, 시공간이 끊어짐, 시작과 끝이 없음, 불생 불멸, 변할 것이 없음, 진짜, 무위법, 절대 행동성. 그다음 상대성 한번 보죠. 작용, 나툼, 모습이 있음, 이름과 말마대가 붙음, 시공간이 있음, 시작과 끝이 있음, 생멸, 변함, 가짜, 사, 유의법, 차별현상, 허공성. 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바탕이고 체이면서 그 바탕과 체의 나툼이고 작용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물하고 물거품이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꾸만 이렇게 잘 이거를 대비를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방향이 딱 바로 잡아져서 공부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53쪽이네요.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의법이란 말씀이지요. 그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의법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붙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은 변함으로 가짜이고 사적이며 유의법이고 차별현상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저기 우담씨 몸뚱이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아니죠? 태어로 난 것도 누가 있어야지. 태어로. 또 뭐 나누면은 팔다리 얼굴 이렇게. 네? 나누면은 예. 몸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아니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는 수많은 그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오담씨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려면 제일 먼저 산소도 필요하죠. 산소 없으면 우리 그냥 죽겠죠. 산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하지요. 네? 음식 필요하고 알맞은 압력도 필요하고 또 저기 뭐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인연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개별적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식 보살님 짜증이 나요. 짜증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짜증이 일어나지요. 그 인연과 조건이 없이 그냥 짜증이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예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모든 모습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눈으로 보는 모습서부터 귀로 듣는 소리, 그러니까 육진 경계, 육근과 육진 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게 거기에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치는 진리죠. 진리죠. 이 이치는 너무나 크고 깊고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치라서 진리라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하면서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한다면 공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걸 보고 관찰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사유를 해보지 않고 그냥 그것이 본래 그러려니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러려니 하면 좋은데
그걸 보면서도 뭘 보느냐? 그걸 안 봐. 안 보고 자기 딴 생각을 해. 자기의 개념에 있는 그 세계에서 이걸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죠.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 공식을 할 때 정말로 성성해야 된다. 성성하게 해야 됩니다. 적적 성성이라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우스를 보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해서 눈과 내 마음이 마우스에 딱 가 있어야 돼. 우담시 이해하겠습니까? 요새 우담시 6개씩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게 처음에는 아유 이게 뭔 공부가 되랴 이렇게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65일, 400일, 500일, 600일, 700일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이 물체에 가가지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담씨 지금 하시는 것을 그래도 김경식 보살님도 열심히 합니다. 그지? 이동용 거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이동용 거사님도.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처음에는 하면서도 어떤 데는 이거 오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는 순간에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지요.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서 쭉 긁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만 바꾸는 사람 있지요. 우담씨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고맙습니다. 김경식 보살님은? 아니, 저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그거는 그냥 긁지 마시오. 긁지 말라고. 내가 그거 긁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전 처음 들었는데요. 근데 내가 인형과 조건으로 꼬박꼬박 쓰라고 안 했나? 아, 근데 왜 전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워낙 이게 발달이 돼서 쭉 긁어 복사해가지고 탁 붙여넣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만약에 오늘만 꽃 했으면 내일은 나무 그거만 탁 집어넣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그 글자는 탁 치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을 쓰라는 겁니다. 아, 예. 써. 그러면 한번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쓰지요. 그럼 만약에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도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자 하루 이틀 자꾸 합시다 하는데 어느 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마음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 근데 그걸 자꾸 긁어버리면,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거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다 이 사람은 복사를 해서 붙일 걸, 내가 이런 생각도 해. 그걸 쫙 한 줄 새말게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일일이 그거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문자 보내는 거 저도 긁어서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다 씁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 말 한마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말 한마디 그 무용보살님 한 번 다 했잖아요. 한 번 다 했어요, 우리요. 하고 다시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조금 알아들어요. 저는 이 2009년도에 정말로 이 선원장이 될 줄은 모르고 2009년도에 우리 선생님 법문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문답식으로 좀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보게 하면, 왜 그냥 이렇게 쭉쭉 돼 있으면 그냥 쭉쭉쭉 넘어가 버리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요점을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문답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 묻는 사람의 입장에 있게 돼요. 읽는 그 독자가.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 해서 이제 선배 도반님들 허락을 얻어서 선생님이 이제 글을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답식으로 바꾸려면 제가 거기다 질문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편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법문에 이렇게 손을 대도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얻어서 2009년도부터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2011년에 갑자기 선원장이 된 것입니다. 강남선원이 지금 개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책으로 안 했습니다. 그죠? 책으로 안 하고 그걸 프린트물로 해서 스프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으로 발간이 돼서 오늘에 이제 지금 이르렀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낼 때도 반드시 쓰거든요. 그 핸드폰에 그걸 다 칩니다. 치면 제가 그거를 한두 번을 받겠습니까? 그걸 편집을 한다고 말도 못하게 많이 저는 봤어요. 10번이 뭡니까? 훨씬 더 받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써서 가면 정말로 새로이 느끼는 점이 많아요. 정말로 새로이 느끼는 점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그 뜻이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리실 때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저 계속 그렇게 할 뻔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인지,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한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다가올 때는 이게 이제 판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깊은 울림이 있어요.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다 썼거든요. 예예.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밑에 거기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탁 누르면 쫙 되니까 되게 편한데 모르겠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 요새 광고에 보니까 카피가 진짜 관심이 가는 카피가 있더라고요. 맥주 광고인데, 말하자면 좋은 맥주 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법도 쓰지 않는 것이 자기들 공법이라고. 그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카피 참 잘 됐다. 제가 이 생각을 해서 그 광고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멍청하게 해야 돼요. 너무 영리하게 하면 안 돼. 그냥 무대뽀로 해야 돼. 그냥 곧대로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공부가 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변함으로 가짜고 모든 현상 사적이며 유의법이고 차별 현상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성은 모습이 있고 이름이 붙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변하고 시작과 끝이 있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상호 의존적으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이 하나만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이 깊이 이해가 되고 실제로 그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 내가 만약에 지금 불안해. 안 그러면 짜증이 나. 안 그러면 너무 좋아. 또 안 그러면 저 사람을 말하자면 무시하는 이런 교만심이 일어나. 그러면 교만심을 내면 안 되지. 뭐 화를 내면 안 되지. 불안은 안 내야지. 뭐 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여기 공부하기 전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보통 그렇게 착한 마음은 내야지. 그죠? 착한 마음은 착한 일 하지 마라 이 말 아니, 그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데도 물들지 않고 들어앉지 않고 악한데도 들어앉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착한 것도 악한 것도 뭐다? 성품이 없어. 정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생각, 감정,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서 생겨나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있는 것이 아니지 헛것이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노연하는 것이거든요. 머물지 않는 것이란 말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거든. 김경식 보살님 이해하시죠? 네. 그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 머리로 반짝 생각했는데 그것이 몸으로 착 된다면 뭐 하려고 수십 년 평생 그 다음 생 그렇게 쪼글치고 앉아서 공부를 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동작도 처음 배울 때 그 노래 부르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창 하시는 분한테. 처음 창을 발성이나 이런 걸 딱 좀 잘못 배우면 그것을 고치는데 만약에 1년을 했다면 5년, 4년,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딱 습관이 들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1년, 2년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습성이 물들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딱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지. 연습을 하면서 그 이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자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부에 힘이 없어요.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이 된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남도 다 알아요. 남도 알아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연기거든요. 연기가 이해가 돼야 공성이 이해가 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이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거기에 성품이 없거든. 성품이 없어.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하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죠.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거기에 성품이 없어서 고정된, 고정불변한
그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별 현상이란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차별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차별이 있다, 상대적이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다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것을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변한다,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는 차별 현상이다. 말씀을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동일시합니다. 또한 고정되어 변함없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내가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있는가 하고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절대성과 상대성 표를 보십시오. 맨 아래 칸을 보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거기까지요. 이 차별 현상이라는 것도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차별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상대성을 상대적이다, 절대성은 상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상대성은 만약에 일시맹이 있고 정봉기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다?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정봉기시도 쉼없이 변하거든요. 쉼없이 변해요. 일시맹도 쉼없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딱 고정된 일시맹, 고정된 정봉기시가 있을 때 상대적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변한다라는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차별 현상이. 그래서 차별 현상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느냐? 우선 내 몸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차별 현상이라는 거.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다.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틀리다. 그 다음에 상대적이다. 상대가 있다 이 말이죠. 상대적이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라는 것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변하니까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점이 상대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쓰는 마음도 그렇고 이 육신도 그렇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아니비설신이 또 색상형 미촉법이 정지된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고정된 하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쉼 없이 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이치가 있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말은 쉼 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차별 현상이라는 것, 상대성이라는 것. 쉼 없이 변해.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어느 하나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성은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이것이 절대성이다라고 꼭 찍어서 어떤 모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습은. 근데 상대성은 쉼 없이 변하니까 상대성도 잡을 수가 없어요.
김경식 보살님.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견문각지도 잡을 수가 없고 내 몸도 잡을 수가 없고. 왜?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담시 거기에 들어앉을 수가 없네요. 이해되십니까? 상대성에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왜?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성이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정해진 모습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앉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뒤바뀐 생각이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거든. 몰라. 뭘 몰라? 상대성이 계속 변한다라는 걸 몰라요. 상대성이 계속 변해서 들어앉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차별 현상에 대해서 이 상대성은 차별 현상이다 이랬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생활 속에서 모습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송장훈 씨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불안감을 느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 잘 될지 못 될지 불안하다는 의미는 잘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속에 잘 되고 싶어서 불안한 것이거든요. 정말로 그 막판에 지금 1분 후에 죽는다 하면은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 상관이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겉으로 탁 이렇게 나타날 때는, 감정이 겉으로 탁 이렇게 나타날 때는 굉장한 그 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 이랬을 때 그 화로서 포장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 뭐다? 불안이었어. 불안을 가만히 또 들어가 보니 잘 되고 싶었어. 또 가만히 들어가 보니 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화라는 감정으로 나는 인지가 됐는데 저 깊은 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이유로 그것이 포장이 돼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화가 일어나면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자고 했죠. 관찰해 보자. 이게 진짜 화인지,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하고 지켜봤을 때 그 화가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난 이유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그냥 막 답을 내 감정에다가 막 답을 내버리죠. 그럼 이게 뭐가 됐냐?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뒤죽박죽이. 그렇죠.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뚱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의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함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가질 수가 없다. 정봉기 씨, 이거 저는 처음에 백봉 선생님한테 이 차별 현상에 대한 그 본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때가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똑같은 몸일 수가 없으면 그럼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라는 생각이 어디다가 들러붙어야
어디에다가 그 말하자면 들러붙어야 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내라는 생각이 들러붙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들러붙을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이었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딘가는 그 들러붙어야 되는데 들러붙을 수가 없네. 너무나 쉬지 않고 변하니까. 정봉기 씨 이해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혜 보살님은요? 김정혜 보살님은 뒷목이 아픈가 봐. 지금 자꾸 뒷목을 잡아. 하루 종일 일하셔서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러지요. 아이고 참 애쓰신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와서 공부하시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그 이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그 깨달으시고 나서 딱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한 것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한 것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항상 하다고 하거든요. 항상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다? 뒤바뀐 역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다고 하니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법이 자체가 자체성이 없는데, 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변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제법 무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그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부담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 돼. 적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거기에 자꾸 끄달려 버려.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붙었을 때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부터 하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여기서 힘이 붙으면 소리로 확장이 될 것이고, 감촉이나 냄새나 그런 것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생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갈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차별현상이라는 거, 차별현상이, 나도 또 한 일생 동안 똑같은 몸을 가져볼 수도 없고 똑같은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다. 해운영 보살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탕에 쫙 깔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고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내 것이 없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헛것에서 진짜가 꼽히는 겁니다. 헛것이다 해서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작용일 뿐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이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변한다라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로 쫙 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라도 하나를 탁 캐치를 하면 앞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하나로 쫙 이렇게 꿰어져요. 그래서 내 몸이 변한다.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는 차별 현상이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그렇겠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은 그냥 잘하니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동일시합니다. 또한 고정되어 변함없고 고정불변이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그 과정이 정말 고정되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는가? 이것을 잘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다른 것도 이 이치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공식 하시죠? 모습 공식 하시는데 모습 공식을 또박또박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